30년 차 맞벌이 부부인 강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돈이 없어도 무조건 고를 외치는 남편 때문인데요. 강 씨의 남편은 결혼 후 지금까지 쭉 자신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카드값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카드를 쓰는 곳 대부분은 술집인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으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만 하면 또 고를 외치면서 일명 골든벨을 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는 전부 강 씨의 목. 월급날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간 텅 빈 통장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카드를 긁는 것도 모자라서 카드 대출까지 받는다는 남편. 강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제가 진짜 이건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혼해야 됩니다. 예. 자, 이거 오늘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 자, 그런데 아까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남성들이 은근히 또 많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생각보다 되게 뭐 자산이 많은 것처럼 막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고 너무 기분파예요. 너무 기분파다 보니까 본인이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다 빚이고 가족의 생활비도 못 주고 이런 문제들이 가끔 생기죠. 자, 이 기자 좀 더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강 씨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강 씨와 남편은 결혼 30년 차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결혼 줄줄이 시키려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 텐데 지금 땡전 한 푼이 없어서 요즘 막막한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경제관념 전혀 없는 남편 때문입니다. 이 남편 연애 때부터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고요. 소개팅으로 둘이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남 자리에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강 씨는 처음 보고 이 남편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사귀면서도 그 정도 부자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워낙 이 남편이 자기 몸치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비싼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아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다정하고 또 강 씨에게 좋은 선물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호감이 생겨서 깊은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연애 끝에요 1년 만에 결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유, 백 변호사 어쩜 좋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재력도 좀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경제 상황을 오픈을 해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모아둔 돈 하나도 없었고 명품은 다 카드 할부로 샀고 아이고. 그럼 카드 할부하고 돈이 부족한데 다 명품으로 하면 빚이 많겠죠. 예. 그렇지만 남편에게 또 그 당시 정도 많이 들었고 결혼하면 좀 달라지겠지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이제 가정이 생겼는데 이제 나의 또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모아야지 허허하고 이제 호탕하게 웃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호탕한 남편 말만 믿고 결혼을 하고 30년 동안 이 강 씨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도대체 어느 지경이었길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네, 30년 동안 이 강 씨는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모르신대요. 좀 좋아. 30년인데. 네. 그러니까 이 뭐 본인 월급은 당연히 그 남편은 자기 월급 다 쓰고도 늘 모자라는 거고 생활비나 교육은 예, 부인의 돈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월급날 되면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이 부인께서는 월급날이면은 그냥 쫙쫙 다 그 빠져나간 통장을 보면서 아유. 그냥 뭐 화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월급날이 참 괴로워서 천불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혼자 생활을 끌어 나가신 거죠. 그 돈 어디다 썼대요? 아 진짜 한편으로 진짜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남편 전부 다 그것을 카드값으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부 술값, 그다음에 고가의 골프용품, 그리고 비싼 전자장치, 전자기기를 샀다라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간답니다. 저 골프 치러 가면 저도 주위에서 보면 적어도 한 3, 40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주말마다 간다? 이것도 너무 이해 안 되지만 연회비만 7천만 원 정도 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취미가 홈쇼핑을 보는 거랍니다. 근데 홈쇼핑을 매일 본답니다. 매일 보면서 비싼 골프용품과 비싼 전자기기를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백 변호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요? 예. 아,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골프 좋아하고. 아, 저는 뭐 이런 전자기기 비싼 거 많이 사시고. 없어요. 저 없어요? 그런 거. 예. 아, 진짜? 예, 저는 생각보다 제가 버는 돈 한도 내에서 그렇게 뭐 쓸 수 있는 거 쓰는 거죠. 그거 넘어서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거는 하나 거짓말한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떤 거요? 연회비 7천만 원 골프
연회비. 연회비 7천만 원짜리 없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아예 골프 회원권이 모르겠는데 어. 요거는 제가 보기에 또 이거 남편이 좀 뒤로 빼돌린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어쩜 딴 데다 좋아. 쓰고.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럼 혹시 더 무슨 외도 뭐 이런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 돈을 아, 분명히 돈을 딴 데 쓸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해 그건 뭐, 보시고. 예. 아,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월급 한도 내에서만 쓰면 그것도 천불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예. 뭐 온갖 카드 할부에 리볼빙 그러니까 뭐 아시죠? 뭐 카드 대출 받고 그 사소한 금액은 핸드폰 소액 결제하고 돈이 없으면 좀 약간 줄이거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상황에도 고만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은 벌지만 벌어도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아 이건 더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거는 진짜. 네, 그런데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건 어쨌든 자기 월급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만큼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남편은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3-4번씩은 술을 마시는데 이 술만 취하면요. 골든벨 울린다고 하죠. 골든벨 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게 뭐예요? 겁니다.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기분 낸다고 한턱 다 쏘는 거라고 하는데요. 하하 이런. 그래서 술값만 해도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매일같이 골든벨 내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건지 다들 과시욕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요. 남한테 이 돈 많은 척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 매일같이 이런 내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소장님 어떻게 30년을 버티셨어? 저 같으면 1년 만에 헤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 30년 동안 버티셔서 이 진짜 너무 부인도 정말 화병이 나신 것 같고요. 사실 나셨어요, 저는 이 남편은 맨 처음에는 뭐 이기적이고 자기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는 알코올 중독 더하기 쇼핑 중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은 쇼핑 중독이 뭐죠? 뭔가 계속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 구매 조절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내 수입보다 현저히 많이 구매하는 거, 쇼핑 중독이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현저하게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먹는 거. 일주일에 3-4번씩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정도껏 그리고 경제를 써가면서 그러죠. 이분은 이미 지금 중독자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님 물론 뭐 저희가 왜 30년을 그냥 가만 계셨어라고 얘기는 제가 했지만 아마 이분도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뭐 저는 김 씨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게 진짜 남편을 사랑하셨는가 봐요. 김 씨 진짜 할 수 있는 일 모두 다 했답니다. 첫 번째 화나며 협박할 수 있잖아요. 나 자기하고 안 살래 이럴 수도 있고 자기 이렇게 계속 술 먹고 골프 치면 나 집 나갈래 집을 나가도 봤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드 줘 이렇게 카드 다 잘랐답니다. 어허. 그래도 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부터 또 온화하게 갔답니다. 그래서 카드 값 다 갚아주고 그다음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 각서 받아보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업소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상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남편은 그때뿐이고 또 카드를 발급받아서 또 골든벨을 치고 또 골프를 치고 또 비싼 전자기기를 샀다라고 합니다. 아 왠지 이 자식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견디신 게 소장님. 네. 자 그렇다면 그 남편네 집 시댁에다가 이거 다시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30년을 참으셨잖아요. 이제 참 가지고 가라 그러기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은 혼쭐이 났어야 되는데 이 시가에서 맨 처음에 어렸을 때 교육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서 정말 살 수가 없다. 이런 삶을 너무 지친다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걔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어렸을 때 용돈을 주면 그날로 홀랑 다 쓰고 와서 또 돈이 없다고 늘 그랬는데 걔가 고생을 안 해봐서 돈이 없으면 애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힘들어해서 그러더라. 그러면서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자신감이 있대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참. 자 그런데 진짜 이혼을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딱 결심한 사건이 팍 터졌습니다. 네, 강 씨가요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가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돈은 누가 버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지, 일은 해야지 이런 태평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강 씨는요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는 실망할 것도 없다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남편이요 친구한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강 씨가 알게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예. 친구 아내가 아파서 일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친구가 자기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친구가 걱정을 하길래 돈을 보태주려고 자기가 돈을 보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 그러니까 강 씨죠. 강 씨가 아파서 일 못하겠다고 할 때는 그래도 네가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니 남의 아내 아파서 일 그만두니까 돈을 보내다니 이 강 씨가 충격을 받은 이유입니다.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돈이 있든 없든 있든 말든 무조건 고 경제관념 너무 없는 남편 어떡하죠? 뭘 어떻게 이혼하셔야죠. 이거는 뭐 그냥 명백한 이혼 사유 됩니다. 아유, 이거는 진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고 생활비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 월급보다 항상 과하게 사용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아내도 좀 잘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데 전혀 개선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저는 사실 그 시어머니가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아이고 남자는 저거 지갑이 두둑해야 되니까 그대로 둬라. 그럼 본인이 주시죠. 두둑하게 만들어 주시든가.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계속 결혼 생활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건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도 한 말씀 주시죠, 뭐.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법적인 거 말고 예, 이건 그걸 전 저 떠났다고 봐요. 약간만 과격한 말 해도 될까요? 뭐 욕만 할까요? 하지 말고 하세요. 예. 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못 고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게 부인이 할 것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혼하시고 지금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 자녀분들하고 이 김 씨가 진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남편, 그 남편과 사는 것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 딱 얘기를 드리면 아유, 설마 그렇게까지 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채팅창 보면은 제가 그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딱 제 얘기네요. 저 지금 이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자, 소장님. 네, 꽤 많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들은 케이스예요. 일단 이 제보자께서 경제관념 없는 남편이라고 표현하신 게 저는 너무 사태를 좀 심각하게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경제관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증상이다. 제가 아까 얘기한 중독자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이들 결혼을 앞두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30년이나 결혼을 생활하셔서 이혼을 바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또 개인적 사정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남편하고 어느 정도 뭐 경제도 그렇고 노후 생활도 그렇고 좀 분리를 해서 나만의 생활을 좀 안전하게 꾀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이 아버지를 엄마나 아내처럼 불쌍하게 여기서 계속해서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 불안해지지 않고 자녀들도 같이 아버지한테는 딱 경계를 세워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예. 네, 일단 이토아님 이거 실화 아니죠 하셨는데요. 이거 실화 맞습니다. 그리고 KHH님은요.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이혼하세요라고 말씀하셨고요. 달리님 카드도 자르시고 남편도 자르시고 30년 결혼 생활보다 앞으로의 3년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프린스 킴님은 그동안 사놓은 명품 되팔기 하세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시고 정말 뭔가 위로라도 받고 싶으셨으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뻔한 말씀을 들으실 걸 알면서도 노크를 하셨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